짜잔! 안녕하세요. 윈컴퓨터입니다. 오늘은 업무도 하시고 조금씩 가끔 디아블로4 게임도 하고 뭐 여러가지 게임도 하신다네요. 근데 이제 주는 이제 업무가 되신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오늘 요걸 한번 조립을 해보려고요. 일단 케이스는 R200, 3RCS R200이고요. 메모리는 16기가 2개, 32기가. 메인보드는 아수스 A520M-K 보드고요. NVMe SSD는 1테라 인텔 겁니다. 그 다음에 파워는 세틀러 700W 전격이고, 그래픽카드는 모니터를 2개 연결하신다 그러셔서 GTX 1660S 저 슈퍼 모델로 했어요. 요새 이제 GTX 1660S가 가격이 많이 내려서 중고나 새거나 가격 차이가 이제 별로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새 걸로 사세요. 뭐 10만원 미만으로 차이 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새 거가 훨씬 메리트가 있어요. 1660S가 서비스 기간이 거의 다 끝나기 때문에 중고는 이제 더 이상 메리트가 없습니다. 이거 뭐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격 상당히 저렴하거든요. 요런 걸로 하나 그냥 끼우세요. 잘 돼요. CPU는 라이젠 5600X 7600을 권해드렸는데 가격 차이가 좀 나고 메인보드가 많이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업무용으로 잘 사용하게끔 꾸며달라 해서 제가 5600X로 해드렸습니다. 조립 한번 해볼게요. 짜잔, 안녕하세요. 윈컴퓨터입니다. 이제 오늘 그 라이젠 5600X 이제 조립을 끝냈고요. 요렇게 지금 테스트를 다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내일 토요일 날 이제 납품을 들어가기로 했고요. 요거를 이제 만들어 보면서 해 봤는데 요 5600X의 기본 쿨러를 썼는데 전에는 전 분명히 이 순정 쿨러 갖고도 충분히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요새 요거를 갖다 꼽았더니 약간 스로틀링이 걸리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끝까지 온도가 올라가진 않는데 90도 이상은 안 올라가는데 80도, 84도 요 부근에서 놀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게임은 안 하지만 컴퓨터는 장시간 이제 업무용으로 사용하시고 뭐 이것저것 하신다고 그러니까 온도가 제일 민감하신 것 같고, 그래서 요 순정 쿨러를 안 끼우고 지우샤크에서 이번에 가격을 조금 올려서 나온 요거 무게가 770g짜리 공랭 쿨러를 한번 달아봤어요. 저번 거는 그 19,000원짜리는 제가 살짝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온도도 그냥 별 볼 일 없고. 그러니까 요거 한번 테스트를 해 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 그래픽 카드의 서비스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GTX 1660 슈퍼 새 거를 살 거냐 중고를 살 거냐, 이게 고민이 많죠. 근데 이제는 가격 차이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새 거를 사시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뭐 단돈 뭐 5만원 7만원이 저기 하시다 그래갖고 나는 중고를 사겠다, 그건 뭐 제가 말릴 수가 없죠. 근데 새 거를 사서 이렇게 D&D에서 AS를 3년을 받으면서 사용하는 거랑 중고를 사서 AS 없이 그냥 쓰다가 나가면 버리는 거랑은 차이가 좀 많거든요. 그게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면 저도 뭐 그걸 갖다가 그냥 중고를 사라 그러겠는데, 그게 지금 딱 10만원, 9만원, 뭐 작게는 7만원 요 정도 차이거든요. 근데 10만원 미만이라면 저 같으면 그냥 새 거를 사서 그냥 마음 편하게 쓰겠어요. 예. 그리고 10만원이 아까우면 이제 중고를 사서 쓰는 거겠죠. 뭐 중고를 산다고 해서 무조건 고장나고 그런 건 없어요. 하지만 이게 사람이 쓰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어떤 일이 뭐 갑자기 생길 수도 있고, 그럴 때 서비스 받으라고 이렇게 AS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저는 새 거를 추천합니다. 뭐 돈 조금 더 주고 AS 고장 안 나는 게 좋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구형보다 이 DDR6가 들어가 있는 1660 슈퍼가 조금, 진짜 개미 손톱만큼 조금 빨라요. 그리고 이것도 테스트를 해보고 뭐 D&D컴 뭐 AS는 잘 해주니까 뭐 잘 해주겠죠. 요렇게 해서 설치를 했고, 요번에 나온 그 지우샤크 공랭 쿨러는 제가 좀 설치를 해보니까 저번 거보다 많이 커졌어요. 이게 많이 커졌죠.
많이 커졌고 무게도 무거워졌고, 네, 이렇게 그래픽 카드도 잘 돌아가고, 그죠? 세틀러 700W 파워야 뭐 두말 할 말이 없이 잘 되고, 요거를 이제 체크를 해보니까 5600X 6코어 3.7기가 32기가, 그 다음에 인텔 1테라, 엔비디아 GTX 1660 슈퍼, 프레임은 FHD에서 100프레임 6009포인트, 개미 손톱만큼 빨라요. GDDR5보다 새 거라는 거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온도는 착하게 나와요. 64도. 그러니까 요 윗부분도 쿨러가 돌아가고 여기 부분도 3개가 돌아가고 이렇게 다 돌아가니까 공기의 흐름을 만들어 주죠. 이렇게 해서 CPU도 테스트를 해봤더니 AMD가 이런 건 있어요. 뭐냐면 단일 스레드로 체크했을 땐 84점, 다중은 463점, 그죠? 단일 스레드 164점, 다중 스레드는 847점. 그러니까 이게 원코어를 하나를 만들 때는 AMD가 인텔보다 더 빠른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텔의 코어는 보통 50점, 최신 CPU도 40점, 뭐 60점 요 정도 나오는데 얘는 3년 전 CPU인데도 아직 그 84점이나 나오잖아요. 그죠? 단일로는. 근데 이게 합쳐놓으면 점수가 이상해요. 그죠? 단일 스레드 164점이 12개면은 12개면은 그냥 점수도 1600은 넘어야 되는데, 그죠? 뭔가 제한이 걸려 있는 것 같은, 반만 나오죠. 반만. 단일 스레드가. 그러니까 코어 양만큼만 나오는 거예요. 12스레드, 스레드에 대한 개념이 AMD하고 인텔이 조금 다른가 봐요. 하여튼 단일 코어로는 성능이 좋은데 다중 스레드는 성능이 살짝 떨어진다. 인텔보다. 예. 그러니까 인텔은 단일 스레드는 성능이 떨어지는데 다중 스레드는 또 성능이 빨라요. 얘보다. 예. 그게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그래서 뭐가 문제인가 싶어 보면 라이젠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저 단일 코어의 성능이 빠르다 보니까 옛날 도스용 게임이나 뭐 요런 거 있죠. 그런 건 좀 많이 빠른 것 같아요. 그래갖고 윈도우 7하고도 호환이 잘 되고, 그죠? 라이젠 쪽이 그 윈도우 7을 깔거나 윈도우 8.1을 깔거나 이런 구형 윈도우하고도 호환이 좋아요. 단일 스레드가 빠르니까. 이런 다중 스레드가 아무래도 빨라지게 되면 그런 거하고도 호환이 좀 떨어지겠죠. 메모리는 DDR4인데 968점, 605점, 926점. DDR5로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데 거기까지 올라갈 마음은 없다 이러시니까 저도 뭐 소비자의 뜻을 존중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제가 뭐 우겨서 최신형을 드린다 그래서 나는 그거보다도 여러 가지 호환 때문에 이걸 써셔야 된다 이런 분도 많으시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DDR4보다는 DDR5가 여실히 많이 빠르다는 걸 지금 느낄 수 있어요. 그죠? 예. 거의 한 2배 정도까지도 성능 차이가 많이 나요. 요렇게 해서 만들어 봤고요. 컴퓨터를 지금도 잘 돌아갑니다. 제가 테스트 마무리하고 요렇게 처리를 해서 내보내겠습니다. 근데 AMD 컴퓨터는 윈도우 깔 때도 편해요. 뭐 7도 깔았다가 8.1도 깔았다가 10도 깔았다가 그냥 100m 달리기 선수로 뛸 때는 초가 잘 나오는데 8명이 같이 뛰면 느린 컴퓨터기 때문에, 그쵸? 예. 뭐 그닥 신경 쓸 거 없이 그냥 바로 깔리고, 인텔처럼 뭐 특허가 있니 없니, 스피드 시프트 테크놀로지를 넣어줘야 되니 많이, 오버클럭을 해야 되니 많이, 이런 것도 전혀 없어요. 그죠? 예. 지가 알아서 합니다. 어떻게 보면 AMD가 더 편한 거예요. 예. 구형 윈도우를 쓰겠다 그러면 라이젠으로 마음을 잡으십시오. 그 다음에 신형 윈도우 11에 스피드 테크놀로지 그 여러가지 그 좋은 기술도 쓰고 특허도 하겠다, 뭐 다중 작업이 나는 필요하다 그러면 뭐 인텔로 가면 되겠죠. 네. 돈이 한정되어 있는 거지 뭐 성능이 한정되어 있겠습니까? 돈을 들인 만큼 빨라지는 거예요, 컴퓨터는. 자, 요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